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차 되어가는 여자예요. 남편과는 전에 10살 차이 나고 직장에서 만나 1년 후 결혼하기로 했고 준비 과정에서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당연 시댁이겠죠. 일단 먼저 요약하자면 남편 명의로 된 30평대의 집. 그러나 결혼 전에 자가로 구매를 했지만 혼자 살기엔 큰 집. 시부모님과 결혼 전까지 같이 살기로 했고 같은 아파트에 형의 부부가 살고 있고 그 부부에게는 2 자녀가 있어요. 저도 잘못이 있었겠죠. 아무리 결혼 얘기가 나왔다고 한들 당장 날 잡은 것도 아니었는데 집에 놀러가서 밥 먹고 남편 형네 부부랑 같이 밖에 나가서 술도 한잔하고 결혼 전에는 남편이 나이가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결혼은 시켜야겠고 하는 마음이었겠죠. 저한테 다들 잘해주시더라고요. 재수씨라고 불러야 하나 이름을 불러야 하나 라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현재 형님, 그러니까 형의 와이프는 정말 좋습니다. 예전과 지금이랑 전혀 다를 것 없이 말입니다. 진짜 요즘 동서지간도 사이 안 좋은 게 많다지만 형님이랑 저는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주버님, 시누이 이렇게 3사람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으나 시누이도 저랑 임신 주기가 비슷합니다. 저보다 2, 3주 정도 빠르고 시험관으로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고 결혼한 지 10년 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죠. 네,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시누이 성격이 좀 심하게 별나서 시매부님이 시누이 성격 닮을까봐 애 안 놓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계속 조르고 하기에 시험관을 하게 됐던 거고 시누이 몸이 그리 약해 보이진 않는데 쌍둥이 임신을 하다 보니 당연히 2배로 몸이 무거울 테고 이해하죠. 그런데 시어머니 저한테 항상 그럽니다. 너는 건강하게 임신하지 않았느냐. 네? 네, 그렇죠. 시험관으로 임신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30대 후반이 임신하는 노산이랑 20대 초반이 임신하는 거랑 같은가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요약했던 것처럼 같은 아파트에 형 부부가 삽니다. 시어머님은 직장일 하시고 시아버지는 시누이와 똑같이 성격이 별나고 사회생활 기피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조금만 사람들이 야 굳이 그 일을 해야 하냐? 라고 말하고 자신이 창피함을 느끼면 바로 일 안 합니다. 이 정도예요. 어쨌든 조카들을 저희 결혼 전부터 형네가 맞벌이 부부기에 유치원 다녀오면 어머님 퇴근 시간이랑 비슷하여 어머님이 생활비 받으시면서 받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게 자연스레 저한테 넘어오듯 어머님은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 형네가 당직이거나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한다면 형님은 친정에 맡긴다고 하는데 시어머님은 볼일 있어서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뭐터로 멀리 맡기냐. 얘 집에 있으니까 잠깐 보고 있으라고 하면 되지. 참나 기가 막히죠. 전 임신한 몸인데요. 네, 뭐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애들이라 그리 힘들진 않아도 이걸로 놀아달라 저걸로 놀아달라. 애들이 어디 가만히 앉아서 놉니까? 게다가 시누이는 배 아프다고 시댁에 시어머니 호출하고 해서 시모는 걱정된다고 병원 갔다가 집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결혼 전까지 같이 살기로 한 시부모님, 시모 퇴직하실 때까지만 같이 살아야겠다고 결혼 전에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께랑 저한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의 부모님이고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까지 데리고 오질 않나. 시누이랑 같은 병원에 같은 의사쌤이고 해서 시누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도 있고요. 뭐 일단 시험관에서 몸이 약한 사람이거나 그러면 잠깐도 못 걸어다니냐고 물어본 적도 있고 의사쌤이 그럽디다. 그렇게 힘든 사람이면 입원시키지 집으로 안 보낸다고요. 그런데 저희 결혼식 때도 안 왔던 시누이입니다. 그때는 10주는 됐을 텐데요. 초기에 암만 힘들다 해도 차 타고 20분 거리에 예식장.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서서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시모랑 시누이는 매일 이런 식입니다. 저는 배 아파서 새벽에 병원 갔다 와도 괜찮냐라는 말 한마디 끝. 또 조카들 돌보고 주산기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라던 의사선생님 말씀을 남편이 전해줘도 똑같고
같은 집에서 애 보는 것도 자기는 방에 푹 박혀서 자고, 같은 임산부인 저는 주말도 없이 피곤한데 초기 때부터 계속 애를 봐오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남편한테 말을 하니까 시모한테 이건 아니지 않냐. 지금 당장 부모님이 나갈 능력이 안 되시고 하면 우리가 월세로 작은 아파트라도 이사를 가거나 투룸해서 살겠다. 결혼해서 시모살이 하러 온 줄 아냐. 왜 누나는 방에 있고 얘만 온 집안일을 다 해야 하냐? 누나가 온 것부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 저희 부부를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다 같은 가족이지 않느냐. 쟤는 몸이 약하다. 그러니 가족끼리 잡음 내지 말고 조용히 살자 랍니다. 웬 개똥 같은 소리죠? 가족이면 서로의 고충을 들어주고 풀어줘야죠. 잡음이라뇨. 진짜 속상해서 출근하는 남편 붙잡고 엄청 울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고는 일주일 지났을까요? 그 일주일 사이에 저랑 신우랑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신우는 그 전부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씹고 무시하고 그러기에 전 더 이상 말도 안 걸고, 싫으면 싫은 티가 표정에 너무 나타나서 집에서 남편 오기 전까진 웃음도 비추질 않았네요. 그러니까 신우가 시모한테 눈치가 보여서 이 집에 어떻게 있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거실에 있는 상황이었고 둘은 방에서 얘기를 했다지만 방문 활짝 열어놓고 소리를 지르니 잘 들리죠. 게다가 신우이는 2달 정도 잘 있어놓고 그 소리 합니다. 어이없게요. 뭐 그런 식으로 신우이 그 다음날 바로 짐 싸서 자기 집 갔습니다. 어차피 같은 지역 살아서 자주 오겠지라고 생각했고요. 나중에는 저 때문에 제가 신우이를 쫓아냈다고 남편의 형은 술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동생네 집에, 아니 동생네 부부가 살고 있으면 자기가 오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시모도 그리 걱정되면 신우이 집에서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카들 핑계. 휴. 그렇게 저는 1달 반을 버티다가 아주버니까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식들은 저한테 맡기듯 그렇게 자기는 그냥 출근해버리고, 진짜 매일을 울었습니다. 결혼 전과 후에 가족들이 참 변했다 싶어서요. 왜 자기들만 생각하는지. 가족이라면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당연시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자기 아들, 동생한테 제가 내조한다는 생각은 못하는 건가요? 결혼한 지 3달 만에 아기 포기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출근은 조금 늦지만 퇴근도 그만큼 늦기에 제가 얼마나 그만큼 힘든지 옆에서 본 적이 없으니 몰랐겠죠. 그냥 모두 다 저희 부부를 호구로밖에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형님은 같은 며느리로서 제 편에 섰고, 남편이 형한테 어머니는 자꾸 조카들 핑계대면서 여기 계신 거라고 하시니까 형이 모시는 게 맞지 않냐. 내 와이프는 애를 낳고 육아에 신경 쓰라고 일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린 도와줄 사람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게다가 누나 애도 태어나면 걔들까지 자연스레 우리 집에 오게 할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니 자기가 모시기는 또 싫은지 이리저리 피해가려 하더랍니다. 어머님은 신우 애 봐주는 것 때문에 내년 5월까지 근무인데 이번 달 말까지만 하고 명퇴를 하신대요. 그런데 그 돈으로 나가신다고 결혼 전에 말씀하셔놓고 차 산다는 둥 나갈 생각 없어 보이길래 결국엔 알았다. 우리가 1년 나가 살다 오겠다. 그 1년 동안 아버지 땅 팔고 해라. 이 집 살 때 난 예전 집에서 살다가 결혼집 따로 나중에 사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먼저 사고 나중에 나가겠다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애가 중내산에 그러고 있고 임신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꼴 나는 못 본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주고 우리 부부한테만 그러지 말고 매일 형이랑 누나만 찾으니 그쪽한테 얘기해봐라 라고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부부 불효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희한테 돈 얘기하는 것 같고, 아주버님도 월 140에서 170 벌어요. 형님은 300에서 400이고요. 집 대출도 형님이 다 내고 계시고, 그러면서 제 남편한테 네가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럼 땅 사서 건물 짓자라고 합니다. 자기 돈 모아서 하면 되지 왜 생각도 없는 제 남편에게? 이런 식의 가족들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월세 아파트 구해서 날도 다 잡고 준비도 하고 이삿날 3일 남겨놓고 있는 날 신우가 저희 집에 짐 싸서 오더라고요. 남편이 시모한테 우리 나가고 어차피 누나 불러드릴 거 아는데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라고요. 그러니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 집이라고 해도 저희 부부가 나가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얄밉게 하는 말이 너네 나가 살 거면 우리 집에 와서 살지 뭐하러 돈 쓰냐면서 나가서 살아라고요.
근데 정말 얄밉게 하는 말이 너네 나가 살 거면 우리 집에 와서 살지 뭐하러 돈 쓰면서 나가서 살아? 라고요. 진짜 욕 나올 뻔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미친 소리 한다 진짜. 네 좋다고 나가는 거 아니다. 내 와이프 내 가정 지키려고 나가는 거고 우리 나간다 해도 이 집에 다시 들어올 거니까 그땐 네 짐 하나도 없어야 된다. 한 번만 더 입대봐. 라고 남편도 화가 났는지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2, 3날 겨울옷 입을 결혼사진 빼고 다 가져갔는데 태어날 아기 옷을 제가 안 챙겨와서 남편이랑 다시 갔더니 왜 또 왔어? 라고 신호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짜 못 참겠고 욕은 하면 안 되니까 저희 집에 저희가 온 게 이상한 건가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반항 아닌 조금 반항을 했죠. 이런 식으로 나와 산 지 2주 됐네요. 남편이랑도 안 싸우고 사이도 좋고 정말 좋습니다. 그 전에는 시부모님 때문에 저희 부모님, 저희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지도 못하셨는데 이사하고 나니 오셔서 꾸미는 거 같이 도와주시고 남편도 이제서야 정말 마음 편하다고 장인 장모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고요. 2, 3날 반찬 챙겨주실 거 다 챙겨주신 것 같은데 이틀 틈으로 반찬 핑계로 2번 오시는 시부모님. 후로 3번씩 전화 와서 반찬 가져가라는 둥, 우편물 가져가라는 둥 이런 식으로 전화 자주 옵니다. 2주 만에요. 어제도 시댁에 제가 인부 레깅스 몇 개 놔두고 와서 남편이랑 저녁에 잠깐 들렸는데 형네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봐서 숙모 삼촌 그러면서 반기고 너무 이쁘던데 저희가 쓰던 방은 지금 신호가 쓰고 있길래 방 들어가서 남편이랑 옷장에서 레깅스 찾고 있는데 둘째 조카한테 땡땡아 고모방에서 나가라고 해. 쫓아내 이러면서 장난투로 얘기하는데 솔직히 욕이 안 나옵니까? 진짜 욕이 목 끝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시모가 반찬 챙겨가라고 하는데 편하긴 편하죠. 챙겨주시면. 그런데 제가 한 것들도 냉장고에 있고 이사 나올 때 챙겨주신 것도 좀 있어서 굳이 가져가봤자 짐만 될 것 같아서 반찬 많다고 그러니까 시노이가 옆에서 나중에 한번 냉장고 털러 가야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있어서 굳이 오실 건 없으실 텐데요? 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중에 반찬 다 먹고 올 때는 반찬도 싹 씻어서 반찬 가져갈 생각하고 통 가져와서 반찬 가져가. 그게 내 10년 결혼생활 노하우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결혼한 지 10년째 엄마 반찬 얻어먹고 자랑입니까? 거기서 남편이 속 시원하게 닌 그게 자랑이라고 얘기하냐? 엄마도 그만해줘. 얘 꼬라지 마. 나이 30살이 훌쩍 먹어도 혼자 반찬도 못하고 꼬라지 안 된다. 라고 해줬죠. 속 시원하죠 참. 시모는 그것도 버릇인지 저한테도 닭 한 봉지 주시더라고요. 마트에 파는 봉지 포장돼 있는 거요. 주말에 친정엄마 오시면 해달라고 하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반찬할 것을 친정엄마한테 부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 시모랑 신우 둘 다 당황해하죠. 아 진짜 제가 못 듣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부부 무시당하고 개념 없이 그런 이야기하는 시무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드네요. 여튼 저희 부부는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정리하시고 저희 집에서 나가주시길요. 그런데 역시나 이분들 나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아직 신우 아기들을 좀 더 봐주다가 좀 더 안정기가 되면 이사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안 그래도 저와 남편은 이렇게 나오실 것을 대비해 두었고요. 정말 안 나가시고 굳이 여기에서 꼭 신우이의 아이들을 키우셔야겠냐고 했더니 무슨 오기 부리듯이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1년 사이에도 여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저희는 그냥 어차피 남편 명의로 된 이 집 화가 나서 그냥 팔아버리기로 했고 한 달 전쯤 그 집은 팔렸습니다. 시부모님들이고 신우이고 저희 부부에게 욕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만요. 저희도 그동안 참고 살았던 게 있고 또 그렇다고 고마워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렇게 시부모님들은 형님네로 가서 지내시고 신우이는 드디어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자기 집 두고 정말 뭐 했던 건지. 어찌 보면 1년간 이날만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얄밉고 도를 지나치는 시누이와 그 시누이 감싸기 바쁜 시부모님들까지. 남편의 속마음이 어쩔지 모르겠고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속 시원하네요. 긴 글 봐주셔서